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계속 이용할 예정입니다. 역사의 어떤 한 흐름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게 수강을 했습니다. 다가오기가 힘든 그런 것들을 풀어서 알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번 저희 도서관의 기레 인문학 프로그램 주제는 조선 미시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명은 당신이 몰랐던 조선 미시사이고요. 조선의 의식주 문화부터 당시의 책, 사찰, 범죄, 성 이야기 등 아주 다양하고 세밀한 주제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릉, 실륵사 등의 탐방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사업 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역사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동안 조선 역사에 대한 강연은 아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조선시대 역사 문화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촘촘하게 접근하는 강연은 낯설고 또 새롭기도 하면서 이용자분들께 또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서 조선 미시사를 주제로 담당 사서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조선 미시사 중에 4권의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책은 조선 왕들은 왜 하는 거라는 책인데 그 조선 왕들의 뒷면을 캐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그 메디컬 조선이라고 해서 조선의 그 의학사를 다룬 건데요. 조선 시대의 10대 질병이라든지 조선 왕들의 왕들이 겪은 병, 그리고 조선 시대에 활약했던 의사들, 그리고 조선 시대가 남긴 의학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세 번째 책은 에로틱 조선이라는 건데요. 이 에로틱 조선은 이제 조선 풍속사를 다루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루는 게 이제 크리미널 조선이라고 조선 시대의 범죄사를 다룬 것인데 살인 사건이라든지 강도 사건이라든지 뭐 무고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면면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재판은 어떻게 했는지, 형벌은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뭐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룬, 그래서 4주 동안 그 4개의 책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죠, 왕이. 그래서 살인사건, 이게 사형죄에 해당하는 건 실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실록의 부분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실록이라는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는 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뭐 왕실의 정치, 왕의 정치만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해서 중요 사안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도 다 기록되는 것이죠. 실록의 형태는 보면은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해하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날짜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요즘은 실록을 접하기 아주 쉽잖아요. 인터넷 가면 조선왕실록 치면 다 나오니까. 잠 안 올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잠 잘 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1심, 2심, 3심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이제 옛날에는 간단하게 벌금형 정도 수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매 40대 이하는 행감이 처리할 수 있어요. 행감이. 예, 그래서 적심, 적결 처분이죠. 그게.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적결 처분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2심에서 끝나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법기관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다 행정기관들이 사법기관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면 특별사법기관이 있어요. 그게 의검부예요.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하고 굉장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한테 계속 알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판단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투표에 반영하거나, 투표로서 도저히 안 되면은 뭡니까? 일어나가지고 힘으로 해결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의 기능이죠. 국민에 대한 언론이 마비되면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고, 왕에 대한 언론이 마비되면 왕한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역사 배울 때 보면은 3, 4 이런 게 언론 기능이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언론이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지금은 주인이 국민이니까, 다수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한 명한테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라는 거예요. 평일 저녁인데다가 아주 매우 덥고 비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매주 평균 40여 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특히 탐방 후기를 너무 정성스럽게 긍정적으로 써주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용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담당자들이 더욱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고요. 또 이용자분들이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주제도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독서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도서관 이용 활성화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곡동에 사는 신승희입니다. 네, 저는 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기류의 인문학이나 제 학교 등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인문학이나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강연이 있으면은 자주 좀 들어보는 타입이라, 여기서 마침 이번에 조선 미시사를 해서 이건 제가 좀 들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강좌를 보고선 조선 미시사라는 단어를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한자랑 강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흥미 위주로 해서 역사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수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는 외국어처럼 한자를 우리 세대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힘든 그런 것들을 풀어서 알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이 범죄사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가장 그 인간의 민낯을 잘 드러내는 행위죠. 근데 범죄를 왜 저지르게 될까요?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권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대개는 적은 노력 또는 아예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의 이권을 뺏으려는 행위에서 비롯되죠. 네. 그것이 이제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죠. 사실 뭐 역사 이야기라는 건 이제 현재에 비춰봐가지고 거울로 삼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 시대의 상황과 그 과거 역사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단순히 과거에 대한 하나의 지식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로 되었으면 하고, 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하겠죠. 강사로서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뭐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좀 강의를 할 때도 그게 이제 주안점을 두죠. 이제 중년이 되고 나니까요, 애들이 아무래도 손에서 떠나서 제 나름대로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계속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았던 것은 학문적으로 뭐 머리 아프게 접근한 게 아니라 조금만 세부적으로 해서 역사를 거꾸로 역사 뒤를 강의를 해주니까 흥미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면은 사실 근세사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관심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기류에 있는 인문학이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도 될 수 있고 인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류의 인문학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만남의 느낌이다. 기류의 인문학은 생활의 양식이다. 기류의 인문학은 힐링이다. 고차원적인 느낌이 드는 것을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형태로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기류의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대중을 위한 인문학이다 이렇게 봅니다.